오늘 이제 처음 초대할 학생은 이제 장희정 학생인데 이름이 희정입니다. 이 학생이 아니고 남학생이에요. 2학년을 마치고 고시에 1월 달에 진입한 거죠. 지금보다 더 늦게. 겨울 방학을 마치고 우리 1월 반에 들어와서 6개월 만에 6월 말에 끝냈으니까 대단한 집중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 오늘 이제 초대하는 학생들은 둘 다 서울대 학생들인데 서울대 학생들이 빨리 되면은 학생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이니까 잘 됐지, 뭐 빨리 됐지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요 시기에 6개월 만에 합격한 학생이 한동대학 학생이었어요. 그전에는 경희대학 학생이었고 이런 부분이니까 학교 때문에 좌우되는 부분이 아니고 목표에 대한 집중력, 그 다음 생활에 대한 이제 건실함, 그 다음 시험에 대한 뭐 치열함, 성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희정이를 볼 때도 참 열심히 한다. 시험에 대한 투쟁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됐는데 결과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예측을 했어요. 오늘 초대한 학생들 둘이는 될 거라 이렇게 예측했는데 또 시험이 이제 어렵고 운도 작용하고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상가하기는 했지만은 아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학원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주목도가 높은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원에 이제 여러 학생들이 있지만 학원은 모범생들이죠. 본인의 개성보다는 이제 학원은 커리를 존중하고 그다음 모의고사에 집중하고 본인 성적 올리는 데 집중하고 그다음 그런 목표를 향해서 학원은 커리를 최대한 이제 본인한테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런 과정을 겪은 학생들입니다. 일단 장희정 학생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좀 말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혹시 듣는데 불편하시다면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2025년 합격생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2025년 5급 공채 재경직 최연소 합격 장희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기간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수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2, 3학번으로 재학 중이고요. 2025년 5급 공채에서 재경직렬로 응시하여서 전체 최연소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략 6개월이었고 1차, 2차, 3차 모두 초시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학부 베이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수험과 관련되는 과목으로는 일단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재정학을 수강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수강한 지 좀 돼가지고 진입할 당시에 경제학을 막 엄청 잘하느냐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오히려 기초적인 최적화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거를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베이스가 좀 많이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간별 타임라인은 제가 진입하고 나서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차 공부만 하기에는 시간이 벅찬 면이 있었습니다. 1차가 3월에 있었기 때문에 1, 2월에 1차만 공부를 하면은 3, 4, 5, 6월에 2차 공부만 해서는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1, 2월부터 1월에는 경제학, 2월에는 행정법을 하면서 1, 2차를 같이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이제 쭉 2차만 했었는데, 그 뒤에 제가 이렇게 표로 어떤 과목을 어떤 시기에 무엇을 공부하였는지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봐도 경제학이랑 행정법은 공부에 투입한 시간이 매우 많은데 비해서 재정학이랑 행정학은 공부에 투입한 시간이 좀 적습니다. 이거는 과목의 중요성을 좀 반영한 것인데, 행정학은 상대적으로 암기할 양이 적고 그리고 정답이 없는 과목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암기를 한 내용만 가지고도 그걸 어떻게 꾸려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충분한 점수 확보를 누릴 수가 있고, 재정학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이랑 유사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있는 몇 가지 쟁점만 공부하면 되어서 이렇게 재정학과 행정학은 공부를 조금 덜 하고 경제학과 행정법에 투자를 많이 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자, 우선 1차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를 응시하려면 먼저 한국사랑 영어 자격을 취득해놔야 됩니다. 제가 진입할 당시에 이런 자격들을 미리 취득해놓지 않아서 1월에는 불가피하게 1차 자격 취득까지 병행했어야 되는데, 우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기도 1년에 시험이 3번밖에 없고 경쟁률도 되게 높아가지고 접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점은 미리 진입하시기 전에 충족시켜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어 자격 같은 경우에도 저는 토익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뭐 토익이나 탭스, 지텔프 이런 거 모두 활용 가능한데 저는 토익이 좀 더 쉽다고 느껴서 토익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마 서울대 분들이 계시다면은 입학할 당시에 보셨던 탭스 성적도 활용이 가능한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탭스 성적이 안 돼서 다시 토익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헌법도 이제 1차 과목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언어 논리랑 자료 해석 상황 판단은 평균을 내 가지고 커트라인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근데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오케이이기 때문에 과투자를 최대한 안 하려고 했고 금동원 원장님의 특강, 강성민 선생님의 특강만 수강함을 통해서 조금 최소한의 투입으로 컷은 무조건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랑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중에 상대적으로 자료 해석이 처음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자료 해석을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인강을 들음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선 파악하고 시작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좋은 선생님의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조금 다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논리랑 상황 판단은 이제 논리학 퀴즈 문제나 여러 가지 IQ 테스트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점은 연습 단계에서는 그냥 머리로 풀겠다 이런 것도 될 수는 있는데 1차 시험장에 막상 가서 그 떨리고 시간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막히면은 어떻게 기계적으로 풀겠다 어떤 순서대로 어떤 방식대로 풀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두고 체화하는 것을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2차 과목으로 넘어가면은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재정학 순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과목별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제학의 경우에는 저는 베리타스에 계신 선생님들의 강의만 들었고 우선 손정민 선생님의 강의를 베이스로 하여서 들었습니다. 우선 손정민 선생님의 1순환, 3순환, 국제경제학 특강을 들었고 보조적으로 김진욱 선생님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우선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어쨌든 시그를 전개해가지고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과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직관적인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당시에 시그를 전개해서 답을 냈다. 이거에 좀 만족하지 않고 강의를 듣고 나서 교재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서 이 문장이 어떤 뜻으로 쓰여졌구나.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외생적인 변수가 하나 변하면은 그에 따라서 막 연쇄적으로 그래프가 움직이고 식이 변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손으로 여러 번 그려보면서 조금 이제 식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에 좀 이르면은 이제 고난도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식을 좀 전개하고 문제를 푸는 데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식이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식으로 혼자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선생님은 제가 들었던 손정민 선생님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법의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선균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예비순환, 1순환, 3순환, 그리고 류진세 선생님의 기상특강을 들었습니다. 사실 5급 행정법이 거시적 차원에서 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각 개념들이 어떻게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쟁점이 중요할지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답안지에서 그걸 뒷받침할 세부적인 학설이나 판례 이런 것에 대한 암기도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암기하고 난 뒤에 실제 문제를 마주하였을 때 어떤 쟁점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면 어떤 쟁점을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를 들어서 전개를 해야겠구나에 대한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처음 배우는 것이다 보니까 개념들이 엄청 많고 이러한 개념들을 전부 암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자 하였고 1순환 이후부터는 이제 법을 대충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핸드북 암기 스터디 이런 걸 들어가서 세부적 암기도 병행했습니다. 또 암기에만 그치지 않고 답안 작성 연습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소위 불편한 공부를 했다라고 적어 놓았는데 사실 법 과목이라는 게 책을 많이 읽고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은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시험이라는 게
현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답안지에 내가 쓴 거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다 보니까 답안지에다가 내가 얼마큼 쓸 수 있는지, 배운 거를 얼마큼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암기한 게 있다면 암기에서 그치지 않고 백지에 적어본다던가 강의를 듣고 책을 읽었으면은 이제 그거를 모의고사나 뭐 사례집 문제를 푸는 것을 통해서 조금 적용을 해보고 뇌에 계속적인 부하를 주면서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일단 그날 공부한 내용을 따로 정리를 해서 복습을 위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조금 세부적으로 암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큰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좀 거시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이 어떤 중요도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조금 개념별로 위계나 중요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좀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고자 작성을 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좀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뭐냐면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전날 공부한 거, 전전날 공부한 거를 다시 볼 때 교과서를 읽어보면 사실 교과서는 경중도 잘 보이지 않고 개념들의 위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일일이 읽어보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이것만 읽으면은 시각적으로 개념들도 위계가 빨리 파악되고 중요한 내용이 뭔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내용 작성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본 그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순환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암기도 시작하셔야 되는데 저는 인증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거는 핸드북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를 해서 백지에 현출한 것을 카톡방이나 이렇게 인증을 하는 스터디인데 핸드북에 암기한 내용들 또한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백지에 현출을 해보면서 머리에 있는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핸드북에 있는 것도 사실 줄글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옮겨 적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되, 사실 답안지에 판례 문구를 인용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판례는 정확하게 작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삼순환 실강을 듣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베리타스 몰입반이든 이제 종합반이든 인강이나 실강이 모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순환 실강은 이제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강제로 응시시키면서 채점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서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외에도 사례집 연습도 많이 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적용해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례집 문제는 한 권에 거의 100문제 이렇게 좀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것도 풀 답안을 작성하지는 않았고 그냥 키워드 위주로만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제 핸드북을 암기했던 자료인데 이것도 좀 위계가 보이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례집에 있는 문제를 풀었던 사진인데 사실 보시면은 이게 취소 재결의 기속 적어놓고 뭐 기속력의 범위, 내용 이런 식으로 목차만 적어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미 암기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적진 않았고 그냥 목차만 어떻게 전개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나가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행정학과 재정학입니다. 행정학은 이제 송유현 선생님의 1순환 강의와 수강을 하였고 보조적으로 3순환 교재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학의 경우에는 김진욱 선생님의 1순환 강의만 수강하였고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심화 논점들이 1순환, 2순환, 3순환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문제집은 혼자 풀어보면서 강의에서 듣지 못했던 심화 논점을 스스로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두 과목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두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렇게 좀 방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은 이제 1순환 강의만 수강을 하고 1순환 강의에서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암기해야겠다. 이 정도만 암기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어도 뭐라도 적을 수는 있겠다. 답을 전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 싶은 정도의 내용만 따로 뽑아가지고 요약 정리한 암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부터는 이런 암기장을 하루에 30분 정도씩만 가볍게 외우면서 행정학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 지었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학이 이제 기본적으로 논문 과목이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전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목차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답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천차만별인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는 최소한으로 하였지만 그래도 답안 작성은 최대한 많이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베리타스에 있으면은 이제 모의반 모의고사든 학원 모의고사든 뭐 여러 가지 실강 등을 통해서 모의고사 자체는 응시할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는 데 시간은 많이 들이진 않았지만 제가 6개월간 돌아보면서 답안 작성을 한 20회 이상 한 정도로 조금 굉장히 많이 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작성을 하였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를 최대한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행정학이 제가 올해 시험에서도 좀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그래 최대한 내가 어떻게 작성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지 이런 거를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실전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그 내용들을 커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학도 이제 1순환 강의만 수강하는 대신에 1, 2, 3순환에 있는 문제집을 모두 풀어서 혼자 심화 논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는데, 사실 이거는 재경직 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내용의 80% 가까이가 경제학이랑 겹치기 때문에 따로 심화 논점을 보완하고자 문제집을 푸는 것에는 크게 부담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국 공채 시험에서도 재정학에 가장 시간을 덜 들였는데 역설적으로 재정학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운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학은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좀 함의를 많이 작성하는 그런 느낌이 강한 과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세를 부과했을 때 그 조세가 어떤 의미로 부과되었고 다른 조세랑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이 위주인 과목이고, 경제학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답 자체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을 응시할 때도 각 과목의 좀 차이를 조금 인지하고 그걸 반영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올해 재정학이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딱 문제 파본을 검사하면서 쭉 읽어볼 수 있는데 문제가 봐도 좀 많이 쉬워 보이길래 그 전 난이도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재정학은 최대한 함의를 풍부히 열심히 창의적으로 작성하고자 하였고 좀 그 점이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 학원의 장점 그리고 수험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랑 기타 내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원의 장점은 이제 모의고사를 강제로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모의고사를 보기도 싫고, 왜냐하면 이제 혼자 시간 재고 그 시간 압박 속에서 손 아프게 글을 막 여러 쓴다는 것이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꺼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학원에 들어가면 일단 강제로라도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점이 조금 학원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강 지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모의고사를 보고 싶으면 실강을 응시함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거리가 좀 있으시면 통학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1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본가가 부천인데 1월 중순까지는 본가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든 것 같아서 1월 말까지는 그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통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비효율적이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2월부터는 이제 베리타스 원룸을 계약해서 학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인간관계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고립되진 않으려고 했고, 제가 주 6일을 공부했었는데 그 쉬는 날 하루는 꼭 이제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지인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공부 시간도 제가 딱히 시간에 집착하진 않았지만 그 매일 8시 반에 앉아서 밤 10시까지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등수의 연연하기라 적어뒀었는데, 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성적이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열이 돼서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30%는 이제 이름까지 실명이 공개가 되는데, 저는 이거를 최대한 제 스스로를 자극할 수 있는 기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알자마자 나는 그럼 최대한 초반에 시험을 최대한 잘 봐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무조건 위에 올려서 나중에 내가 의지가 떨어졌을 때 조금 스스로한테 압박감을 느끼게, 부담감을 느끼게 준비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시험을 준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정말 많은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많은 모의고사에서 모두 빼먹지 않고 진심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전 경험들이 쌓여서 시험장에서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거나 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조금 시험 운영에 있어서 많은 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합격 수기를 적어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합격 수기를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고시에 처음 진입하고 나서 어떤 순서를 공부해야 될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분들의 수기를 참고하면서 많이 그럼 어떤 시기에는 어떤 걸 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르니까 나는 어떤 시기에 좀 뭘 바꿔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한테 적용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불편한 공부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기 객관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나의 실력이랑 목표치 합격선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간극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실력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지표이고 그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약간 주관적인 감상 이런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자기 객관을 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내 답안을 얼마나 썼는가, 몇 점을 받았는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험이 이게 답안지에 있는 내용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까 더욱더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가짐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 올해 붙으려면은 굉장히 운은 필요했지만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올해 진입해서 올해 끝낸다 이런 마인드로 진입을 했고, 사실 운이 좋지 않아서 올해 합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초시 때 열심히 했던 경험이 제시 때 조금 더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빨리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과정을 보고 또 다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은 이런 본인 그 공부한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할 때는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좀 인상적인 부분이 빨리 되는 학생들이 또 이제 성적이 높게 되는 학생들이 그 추구하는 부분이 이제 두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한다 이 부분은 당연히 내재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수험 생활의 장단을 결정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효율성 이런 부분 같아요. 희정이도 보면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자료해석 이런 거는 빨리빨리 초기에 강의를 많이 들어서 지식을 빨리 이제 터득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유형을 자꾸 익혀가지고 시험장에서 당황하더라도 정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아주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은 보여요. 그래서 행정학이나 재정학 비중은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두 과목 중요한 과목에 이제 승부를 좀 걸고 나머지 과목에 그래도 최소한은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도 아주 특별하게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모의고사 칠 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점수에 등수에 1, 2 배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점수가 높든 낮든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있는데, 상위권에 있고 시험이 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점수가 좋은 날은 되게 기뻐하고 점수가 안 나온 날은 스트레스 받고, 대신에 이제 차이점이 오늘 왜 점수가 나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이렇게 모색하는 그런 이제 자세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린 부분이 지금 뭐 얘기 들으면서도 느꼈지만은 시험에 대한 진정성, 뭐 치열함 이런 부분들이 합격을 빨리빨리 이렇게 이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보니까 나이가 이제 21살입니다. 옛날로 치면은 장원급제 20대 한 것인데 아마 능력대로 잘 이렇게 좋은 위치로 잘 가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